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선형대수 4번 강의 그림으로 이해하는 벡터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벡터의 정의에 추가해서 피토스터디가 제안하는 벡터의 정의를 공부해 볼까요? 이것은 y는 x제곱이라는 수식을 공부하고 포물선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스칼라와 벡터를 비교해 보는데요. 화면에 4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계산하면 모두 같은 숫자가 되네요. 그래서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숫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벡터에서도 4개의 벡터가 있네요. 그런데 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모두 같은 벡터입니다. 그래서 모두 A 벡터라고 쓸 수 있겠죠. 4개의 벡터가 같은지를 조사해 볼까요? 한 군데 모아놓고 크기를 비교합니다. 크기가 모두 같군요. 그리고 모두 평행하기 때문에 같은 벡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벡터의 유일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4개의 벡터는 모두 같은 벡터입니다. 스칼라에서는 모양이 달라도 계산 결과는 같습니다. 벡터의 경우에는 시작점은 달라도 같은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벡터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것을 A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원점을 시작점으로 하는 대표 벡터는 스칼라에서의 계산 결과와 대응됩니다. 그래서 대표 벡터 A와 같은 것은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시작점이 다르니까요. 그러면 화면에 보인 벡터를 구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름을 붙입니다. A점에서 시작해서 B점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 4개를 정의합니다. 캐릭터 4개가 있는 곳이 시작점이고요. 그리고 4개의 끝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점으로 벡터를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A에서 시작하는 위치 벡터는 A점을 주고요. 끝나는 점의 이름을 적습니다. 위쪽에는 화살표로서 벡터를 표현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CD 벡터가 되겠죠. 화면에 보인 5개의 벡터는 모두 동일한 벡터입니다. 벡터의 항등 연산을 이용하는데요. A와 B 벡터가 같다는 것은 모든 성분이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에 AB 벡터와 CD 벡터, GH 벡터, PQ 벡터는 모두 A 벡터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점은 벡터의 요소가 아니라 외적 요소입니다. 시작점을 구별하기 위해서 위치 벡터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벡터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벡터의 정의를 피토스터디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벡터는 직각삼각자와 연필로 그리는 물리량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개념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왼쪽은 엘지브레이크이고요. 오른쪽은 그래피칼입니다. 얼핏 보면 두 가지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나요? 그러면 다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벡터를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아래의 문제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도전 문제인데요. 3차원 공간에서 서로 독립인 3개의 벡터를 이와 같이 그리고요. 다음 연산의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벡터 연산을 공부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이것은 엘지브레이크 솔루션이고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벡터를 그림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계산을 할 줄 알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어떤 벡터인지 크기와 방향을 그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벡터를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쉬운 0벡터를 엘지브레이크와 그래피칼로 구분해서 볼까요? 0벡터의 정의는 모든 원소가 0인 벡터가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요. 연필로 점을 찍고 이것이 0벡터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벡터의 항등 연산입니다.
대수적으로는 이와 같이 벡터의 모든 원소가 같으면 항등이 되겠죠. 그림으로 볼 때는요, 이 두 벡터가 같다는 것을 이와 같이 평행한 두 개의 삼각자 위에서 연필로 그림을 그립니다. 같은 길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은 이것은 같은 벡터가 됩니다. 벡터의 덧셈은 대수적으로 같은 위치의 원소를 더하는 것입니다. 두 벡터의 덧셈을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A 벡터와 B 벡터를 그리는데요. 먼저 A 벡터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연필이 동시에 움직일 때는 항상 평행선을 그리는 것으로 약속해 볼까요? 그러면 삼각자는 그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A 벡터를 그렸고요. B 벡터를 연결해서 그리겠습니다. B 벡터 방향으로 평행하게 이동하면서 B 벡터를 그립니다. 그러면 시작점과 끝점이 바뀌었죠. 그래서 벡터의 합 A 더하기 B가 구해집니다. 이번에는 B 벡터부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B 벡터를 그리고요. 끝점에서 다시 A 벡터를 그립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B 벡터 더하기 A 벡터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벡터의 합은 삼각형의 법칙으로 부른 것이 더욱 세심합니다. 평행사변형의 법칙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사실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가 되겠네요. 벡터의 음해부호를 그려보겠습니다. 벡터 A가 있고요. 연필을 마련해서 한쪽은 같은 방향, 다른 쪽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해부호가 붙는 연산이겠네요. 벡터의 음해부호를 그리는 것은 뺄셈을 그리는 것과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략할게요. 벡터의 크기, 놈을 그리기 위해서 연필을 2개 준비했는데요. 아래쪽에는 길이를 재기 위해서 자벌레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벡터의 방향과 크기만큼 이동을 하면요, 자벌레가 이와 같이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요점을 정리합니다. 스칼라와 벡터 연산 중에서 벡터 연산을 두 가지의 방법으로 각각 설명을 합니다. 더하기, 빼기, 유나리 마이너스, 크기, 항등 연산을 두 가지의 방법으로 설명했습니다. 선형대수 4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